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줄리는 백작의 딸로 그녀의 어머니는 줄리가 남자처럼 생각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도록 키웠다. 이러한 줄리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당시 스웨덴 사람들에게 유행이었다. 여자가 남자처럼 사고하고 남자와 경쟁하며 남자 앞에서 당당한 것. 마치 그러지 못했던 줄리 어머니 세대의 원한을 복수라도 하듯. 반면 줄리의 아버지는 캐캐 묵은 사회 규범을 따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딸을 양육하였다. 따라서 줄리는 어린 시절부터 큰 혼란을 겪으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한다. 후언은 줄리의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이다. 그는 백작의 하인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줄리를 보아왔고 줄리를 흠모했다고 고백한다. 줄리의 남자 후언은 많은 곳을 떠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생존의 방법을 배웠다.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그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똑똑히 간파하고 있는 그러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줄리를 이용하며 그녀를 철저하게 지배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줄리를 무자비하게 조정하며 때론 부드럽게 또 때론 아주 냉정하게 대한다. 크리스티는 백작의 저택에서 일하는 요리사이다. 크리스티는 매우 종교적이며 후원의 약혼녀이다. 후원의 약혼녀 크리스티는 당시 스웨덴의 모범 여성상을 상징한다. 크리스틴이 여자가 추구해야 할 모범 이상형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로켄 훌리 어느 하지날 세상 물정 모르고 혼란스러운 백작의 딸 스웨덴 그 어디선가 권력을 탐하는 남자 후원 가진 자와 없는 자들 간의 싸움 서로를 지배하려는 열정 왜곡된 열정의 여러 모습들 신분 차이로 오는 금지된 사랑 하지만 줄리는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의 후회 여자이기에 남자를 이겨야 하고 비천한 머슴이라서 백작의 딸을 이용하고 그들의 잘못된 욕망은 줄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 프로켄 훌리, 줄리 아가씨, 저자는 아우구스트 스트랜베리. 줄리는 1888년에 아우구스트 스트랜베리가 쓴 비극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그의 희곡들 중 하나다. 요한 아우구스트 스트랜베리는 1849년 1월 22일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1912년 5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사망한 스웨덴 작가다. 40년 동안 스트랜베리는 스웨덴 문학계에서 저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종종 인간관계의 문제로 개인적인 갈등에 연루되었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스웨덴 문학의 고전으로 간주되는 많은 소설, 단편 소설 및 드라마가 있으며 그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을 벗어난 해외에서는 극작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시각 예술가로도 활동했으며 그림과 사진을 찍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베리는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했고 스트린베리는 교육을 중요시하고 문화적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그는 독서, 과학 연구 및 꽃 재배에 전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나이 13살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더욱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 뒤 30살이나 어린 22살에 자신의 가정부와 결혼한 자신의 아버지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스트린베리는 항상 학교 선생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었고 졸업도 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 중퇴하게 된다. 한때 배우가 되려고 연극학교에 들어가게 됐으나 얼마 후 작가적 재능에 눈을 뜨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글쓰기에 대한 그의 재능은 유망한 것으로 여겨져 찰스 15세의 관심을 끌었으며 찰스 15세는 1871년 미래의 대학 연구를 위해 그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베리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 혹은 작가로서의 그의 출세작은 1879년 스톡홀름의 보헤미안적 예술과 사회를 묘사한 소설 붉은 방이다. 그는 붉은 방을 통해 새로운 사실주의 문학의 기수가 되어 명성을 획득했다. 이듬해 즉 1880년 스트린베리는 역사소설 Svenska folket i helig och söken과 풍자로 만연한 소설 데뉴아 리켓을 집필했다. 그는 소설에서 스웨덴 철도 개통 축하 공식 행사에서 행해지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행동들을 아주 차갑게 꼬집고 비판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묘사되는 이러한 냉소적인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 스웨덴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왕에 대한 충성심, 충실성 때문입니다.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커서 이곳 스웨덴에서는 누릴 수가 없고 다른 나라인 미국에서 즐겨야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스트린베리는 또 자신의 소설들에서 스웨덴 공직자들을 적나라하게 풍자한다. 그는 공직자, 공무원 남자들이 행하는 악덕과 그들의 결점, 거짓말들,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풍자한다. 스트린베리에게 중요한 소재들은 그들이 벌이는 이러한 작태들과 여러 스캔들이었다. 그의 작품 Våra idealister 그리고 Om den offentliga lögnen-에서 그는 거의 모든 사회 제도, 사회 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작품 활동은 당시 스웨덴 동시대 작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픽션 작가가 난데없이 넌픽션의 장르를 넘본다고 기득권 작가들이 심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난데없이 나타난 한 젊은 작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트린베리는 또 스웨덴 할리몬이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었다고 비판을 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에 당시 스웨덴 할리몬 총장이었던 컬 더비드 아프 비르센은 스트린베리를 비판했다. 한마디로 스트린베리는 스웨덴 왕이었던 오스카 2세 그리고 왕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스웨덴 왕 역시 스트린베리의 작품들이 출판, 판매 금지되기를 원했다. 어쨌든 그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결국은 스웨덴을 떠나서 외국에서
16년 동안 지내야만 했다. 스트린베리는 2번의 결혼 그리고 2번의 이혼을 했지만 또다시 1901년 노르웨이의 여배우와 3번째 결혼을 한다. 재능 있는 이 노르웨이 여배우는 몇몇의 스트린베리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으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다시 파국을 맞이하고 3년 뒤에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 3번째 결혼에서도 결국 실패를 한 스트린베리는 1903년에 그의 자서전을 쓰게 되고 자서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한다. 이 자서전에서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 주인들이라고 쓴다. 그는 개를 그냥 똥을 싸는 해충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경찰과 개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스트린베리는 1908년 현재 스톡홀름의 드로트닝거어떤 85에 위치한 블로투넷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곳은 블루타워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마지막 애인 판뉘 팔크넬의 부모가 소유한 게스트하우스였다. 이 블루타워는 현재 스트린베리 박물관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다. 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기득권층, 특히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스트린베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과는 거리가 당연히 멀었다. 절대로 그가 스웨덴 할리몬이 주는 공식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게 대안의 노벨 문학상을 주자는 의견을 발휘하게 된다. 1912년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스웨덴 할리몬은 그의 죽음을 묵시한다. 하지만 스웨덴 최고의 작가로서의 그의 이름은 널리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